기자님, 네. 어쩌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대요. 내년이면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있는 젊은 층들도 빠져나가서 지역 경제가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부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내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인구 소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다주택자로 인한 여러 규제에서 완화해주겠다. 이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집 하나, 세컨홈 하나 만드시는 거는 국가에서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군요. 세컨홈 가지기 정책,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인구 감소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또 정말 집 한 채 추가로 더 투자해 볼 만한지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가 계셔서 모셔봤습니다.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 하나 더 사시는 거 어떨까요?라는 정책 내놨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기존 주택이 한 채 가지신 분한테 좀 해당되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한 채 있으셨고 이분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당하는 지역에 이 집 한 채를 추가로 새롭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1주택자 지위, 주택은 2개지만 사실 1주택자로 좀 봐주겠다. 이른바 이제 세컨드 홈이죠. 약간 별장 개념인 것 같아요. 주중에는 이제 도시에 좀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시골에 좀 있고, 네. 도심을 벗어나서 또 일정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니즈에는 이제 세컨드 홈이 또 목적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자님, 전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해요. 네. 도대체 이번에 집 한 채를 더 사도 된다고 허락받는 인구 감소 지역. 이게 사실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디입니까? 자, 지도 보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에요. 이 89곳 중에 군 단위 지방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등의 광역시 일부도 포함이 돼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인천 광화군 그리고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저는 송구합니다만 군 단위의 아주 목가적인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부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 나름대로 투자 가치도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결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용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 여건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취득하는 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포함해 버리면 이제 지방 소멸 막겠다고 했던 이제 대책의 목적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율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게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액 기준까지 맞춰야 되는 가액이 맞아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못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거는 좀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하게 되면 받게 된다는 그 혜택은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혜택이 조금 제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3가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3가지인데 재산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산세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9억 원 이하 주택 갖고 있다. 이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주택자로 봐주는 거예요. 세율 자체가 0.05% 정도 더 낮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세금을 매길 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게 있는데 2주택자는 60%거든요. 이제 이거를 1주택자인 43에서 뭐 45% 이걸 유지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똑같이 기본공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또 이제 세 감면을 또 최대 80%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게 양도세 부분을 많이 강조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에 사실 이게 적혀져 있는데 예. 이제 기존 주택 하나 있다가 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도 비과세 해줄게라는 제도가 이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농어촌 주택 요건에 인구 감소 지역이 추가된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세컨드홈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길게 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거는 언제든지 해줄게 라는 요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더 구입을 하고 그 지역도 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내포되어 있는 제도의 이제 핵심 같습니다. 네.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안 깎아주나요? 제가 이 제도에서 좀 부족하다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첫 예. 번째가 취득세였거든요. 사실 처음 구입할 때부터 좀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취득세 혜택은 지금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세에 따라서는 지금 취득세 중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득할 때 내가 취득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 꺼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